예, 오늘의 가장 큰 화두 이슈는 아무래도 한국은행 금통위였습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키로 했고요. 1년 반 동안 지속돼 온 금리 인상 행진도 오늘로 일단은 멈춰섰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융부의 김수빈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금리 정점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일단 뭐 하락한다 뭐 이러는 것도 아니지만 행진은 일단락됐어요. 인상은 멈추게 된 거죠. 이자 부담이 압박감이 컸던 서민들도 한시름이 놓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속도가 정말 많이 무서웠었죠. 그렇죠. 네, 지난 1년 반 동안 금리 인상 속도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차례 연속 인상됐습니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1년 반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가계대출 규모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인 0.25%포인트만큼 오르면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 4천 원 늘어나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단행이 되면 이자 부담이 그 2배인 32만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0.25%포인트 인상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1년 반 동안 12차례 정도 인상이 된 셈이라 단순 계산으로 하면 인당 연간 164만 원이나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또 가계 전체 이자 부담 규모로 보면 베이비 스텝 시 3조 3천억 원, 빅 스텝 시 6조 5천억 원이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일단락되면서 대출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예, 지금도 힘들었는데 여기서 더 늘게 되면 굉장히 압박이 컸을 텐데요. 일단은 동결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는 그리고 오히려 동결보다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그렇죠. 은행들이 속속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하합니다. 우리은행도 지난 2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5%포인트 내렸고 카카오뱅크도 같은 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 3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 돈을 빌려오는 금리를 말합니다. 제조업에 비유하면 상품을 만든 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의 마진 등이 포함된 가산금리가 더해지고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빼주는 구조입니다. 원가 개념인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고 은행이 자의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일괄적으로 금리를 조정할 때는 주로 가산금리를 줄이거나 우대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가 이자 수익이 과도하다며 은행을 향한 비판을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멈춰섬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더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안 오르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대출자들이 받는 금리에 더 잘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기준금리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이창용 총재가 아까 발언을 했듯이 예. 이번에 동결을 했다고 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죠.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금리 향방은 물가 경로에 달렸다고 강조를 한 건데요. 한은은 기존에 3.6%로 전망했던 물가 상승률을 이번에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여전히 3%대 중반을 유지한 건데요. 그러니까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고인플레이션 흐름 자체가 계속될 거라고 본 셈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5.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2월 물가 상승률 역시 5%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일 올해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 지난해를 제외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월급은 5%가 안 오르는데 5%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셈인 거잖아요. 쉽지 않다, 압박이 여전하다는 소린 건데 그렇다면 지금 기준금리가 고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희망을 갖긴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또 명료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가만 봐도 쉽게 잡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난방비와 교통비에 이어 외식비까지 크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중앙은행의 추가 긴축 여부입니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 차는 1.5%포인트 벌어졌습니다. 금리 차를 하느니 더 벌어지도록 용인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한국의 금리는 미국보다 높아야 외국인 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는 3월 미 연준은 0.25%포인트 인상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단 한 단계만 올려도 금리 차는 기존 최대 역전폭인 1.5%포인트고 만일 빅스텝을 밟으면 역대 최대 격차를 갱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 등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커집니다. 이미 연준의 긴축 우려로 어제 원달러 환율이 2달 만에 1,3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급등세를 보일 경우 한은은 또 금리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대출금리 전망들 금융부의 김수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